중에서 응용해서 할게요. 이 수목이 잘 크는 이유가 뭐예요? 수목이 잘 크는 거. 에너지를 적게 쓰니까요. 에너지를 적게 쓰죠. 네. 에너지를 적게 쓰는데 왜 에너지를 적게 써요? 어떻게? 죽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죽은 새. 네, 맞아요. 1번. 죽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형성층에서 새로 난 그 형성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안쪽으로 이제 목부를 생산해요. 이제 이쪽으로는 안쪽이 목부죠. 그죠? 이쪽은 체관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형성층에서 계속 만들어서 밀어내면서 죽여요. 그죠? 그러고 실제로 활동하는 건 요 부분에서만 하는 거예요. 형성층이 새로 생겨난 고에 생겨난 거 갖고 그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은 세포예요. 이게 다 죽은 세포예요. 그래 죽은 세포는 어떻게 영양분을 갖다 줘요? 여기 수선. 그렇죠. 수선이라는 거 갖다 줘요. 이렇게 수선이라는 걸 갖다 줘서 수선이 여기에서 뭐 테르펜이라든가 송진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다 죽어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이 저기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디트 법칙에 제 월 3 법칙에 가면은 그 부패를 막잖아요. 근데 어떻게 맞아? 죽어 있는데 못 만들잖아요. 이 수선에 의해서 수선을 통해서 이게 저 물질 항생 물질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핵화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처럼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쓴다고 그랬어. 죽은 세포로 그러니까 1년 자기 그 해 만든 거를 당년에 만든 거를 당년에만 쓰고 죽이고 다음에 또 새로 커서 고해한 것과 바깥에 것만 이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별 에너지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맞아요, 그죠? 이렇게 저기 자꾸 죽여갖고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많은데 또 있어요. 그 생식생장은 안 하죠, 그죠? 생식생장은 안 한다, 그죠? 생식생장 안 해요, 그죠? 생식이라는 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몸집만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생식생장을 안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 필요 없어요, 그죠? 뭐냐면 이거 만들어내는 게 꽃 만들고 이러는 게 엄청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이거 생식생장도 안 하고 그게 만든 거로 다 죽이면서 이 바깥 거만 갖고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가. 또 있죠. 증산을 할 때 예를 들어보겠어요. 증산은 에너지가 들어가나 안 나가나? 에너지 없이. 에너지가 없어요. 왜 에너지가 없어요? 나무가 이렇게 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등치 큰 사람은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장력. 증산에 메트릭 퍼센트의 9배에 의해서 그렇죠. 그 9배인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증산을 하는데 증산을 하죠. 그죠? 물을 빨아들이는데 근데 여기서 또 수동적 흡수기 때문에 네. 수동적 흡수. 네. 이게 증산에 의한 이제 그 수동적 흡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빨아들여 갖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아까처럼 이제 그 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공을 통해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저기가 힘이 물의 응집이라든가 물하고 응집력하고 부착력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빨아들이는 거는 9배 때문에 그래요. 9배인데 이 마이너스 장력이 생겨요. 여기는 우리 전번에 빨대 얘기했죠. 위에서 이제 열 때문에 이제 날아가면은 이제 이 기공 중에 이 저기는 통로 쪽에는 마이너스 장력이 생겨. 그러니까 힘을 안 들이고도 이게 물이 빨려가는 거지. 9배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 근데 9배가 생기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요? 수동적 반응이라고 해요. 수동적. 네, 수동적 반응이에요. 근데 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 수동적도 이제 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수동적 반대되는 게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흡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능동적. 일액, 일비 이런 게 있죠. 일액, 일비. 그죠? 일액, 일비. 네. 일액, 일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때 생겨요? 일액, 일비는.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동적 반대되는 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지. 이건 능동적 흡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환경이 어떨 때
이거는 힘을 안 들이고 수동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물의 구배에 의해서 이제 포텐셜이 이게 토양이 높고 이쪽이 낮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장력이라고 그래요. 장력이 생기는 거죠. 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물끼리 또 서로 붙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빨려서 나가게 돼. 힘을 안 들이고. 그런데 여기 뿌리에서는 뿜어 올리려고 하는 힘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증발이 안 돼. 기공이 닫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밀어내야 되잖아. 이때는 에너지 ATP가 들어가요. 네. ATP. 그래서 물방울이 억지로 기공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네? 땅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온도가 있고 밖은 뭐 춥다거나 이럴 때는 기공을 닫잖아요. 그럴 때는 뿌리에서 에너지를 써서 이제 막 이제 밀어 올려. 그래서 그게 뭐 밀선이나 이런데 물이 이제 이렇게 맺히는 거야. 그죠? 증발은 안 되고 기공이 닫혔으니까 뭐 안 나가니까 이게 억지로 이제 그 힘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능동적 흡수, 수동적 흡수 때문에 이제 이것도 에너지를 덜 쓴다. 에너지 쓸 때는 일액일비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게 알아두셔야 돼. 일액일비는 어떤 때 일어나느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 나가고 책에. 그 다음에 구배가 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죠. 에너지를 적게 쓴다. 왜 적게 써요? 증산할 때 그 수동적 흡수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생장하면서 저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이유가 그 형성층이 그에 만든 것 같고 그 주변만 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나무들이 에너지를 안 쓰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가볼게요. 이쪽에 보면 뭐 금옥은 4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초본식물하고 목본식물은 어떻게 구분해요? 형성층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죠. 유관속 형성층으로 이제 구분한다.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 저기 하시면 되고 7쪽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7쪽에 구분하는 거 있어요. 나자식물은 은행목, 주목목, 구과목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죠? 은행목, 주목목, 구과목이다. 피자식물은 쌍자엽, 단자엽이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8쪽은 두 개 다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소나무류, 잣나무류 유관속으로 나누고 그랬어요. 잎속으로도 나누지만 유관속으로 나누는데 소나무류는 유관속이 두 개다. 뭐뭐 있어요? 딱딱딱 나와야 돼. 소나무, 곰솔, 리기다, 테다, 방커스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죠? 유관속이 두 개 있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잎사귀를 따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이 유관속이라는 게 뭐예요? 체관, 물관,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관, 체관, 형성층 그거를 다 여기 형성층 주변을 유관속이라고 그래요. 유관속은 C4 중에서 C3가 발달돼 있어요. C4가 돼 있어요. 캠식물이 발달돼 있어요. C4가 발달돼 있잖아요. C3는 그 유관속 저기를 안 해요. 그죠? 근데 그 여기 C4 식물은 유관속이 그 잘 발달돼서 거기서 1차적으로 탄수화물을 일단 만들어서 그 이제 저기 말산이라고 그래요. 말산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놨다가 이제 그 C3 이제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많이 생산하겠죠. 그래서 그 저기 이제 유관속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요. 2개짜리, 1개짜리 절대 안 물어봐. 광합성 더 활발한 걸 물어보겠죠. 그죠? 어떻게 더 빠르겠어요? 유관속 많은 게 빠르겠죠. 싫은데. 네? 뭐가? 유관속 얘기하는 유관속이라는 게 물관, 체관, 그 옆에 있는 세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꼭 그렇게 낼까요? 교수들이? 다음 중 유관속이 하나인 거, 2개인 거 이렇게 낼까? 절대 안 내지. 그렇게 강합성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작물 그렇게 내겠죠. 그죠? 아까도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안 쓴다 이거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작물을 알아야 되겠죠. 거기 수목을. 그래서 소나무, 검술, 리기다, 테다 소나무를 알아야 되겠고 잣나무는 뭐예요?
잣나무, 섬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백송 같은 거, 미송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미송. 미국의 소나무가 미송이래요. 미송도 이게 제가 1개짜리거든요. 그 옆에 써놓고 이 뒤에 나와요. 그 그림에 나와있죠, 그죠? 14쪽에 보시면 미송이 있어요. 유관속이 하나 있어요. 14쪽 보시면 맨 위에 이게 유관속이 하나 있죠. 목부가 있고 사부가 있고 그 둘레 사이가 유관속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계속 난다고 그랬어요. 1-3 보면 참나무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당년에 익는 갈참나무하고 이듬해 익는 상수리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듬해 나는 거를 한쪽만 외우시면 되겠죠. 이듬해 나는 거를 외우셔요. 잘나니까 시험에. 상수리, 굴참, 정릉창나무, 국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이게 다음에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익는. 그죠? 그 다음, 그 해에 익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갈참나무들은 그 해 작은 도토리 이런 거는 그 해에 익지만은 다음에 익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 삼나무도 이렇게 갈참, 상수리로 나눈다. 뭐로? 종자, 성숙 특성을 갖고 나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1쪽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살아있는 조직, 뭐 그런 거 얘기했어요. 계속. 그래서 다 외우시라고 했어요. 외우는 것보다 이해만 하면 돼요. 살아있는 조직, 뭐 광합성을 하거나 뭐 물관 체관 같은 데 계속 살아있는 움직이는 조직은 그 이제 유조직이라고 해요. 그죠? 11쪽에 보면 유조직 있어요. 유조직, 생장점, 분열조직, 형성층, 수선, 동화조직, 저장조직, 저수조직, 통리조직 이런 걸 다 유조직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그래서 기능은 원형질이 살아있다. 이제 거기에 시험에 나면 다음 중 유조직인 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원형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포 분열하는 뭐 이런 하는 뭐 조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장점 이런 걸 다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코르크 두 번째 있잖아요. 코르크 조직도 코르크 형성층이 있어요, 그죠? 형성층은 저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만 하나만 있는 게 유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코르크도 이제 형성층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는 역할은 표피, 뭐 수분 억제, 수분 증발 억제 이렇게 하는 거고, 후각하고 후막 이제 그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후각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후막은 원형질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구분도 하셔야 되고요. 목부, 사부 잘 아시죠? 목부, 사부 역할 알아야 되고, 아까 분비 조직은 수지구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녹음한 거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쌍자하고 나자하고 구분하실 줄 알죠? 인맥이 그물맥으로 된 거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 거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18쪽에 그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림 밑에 있는 그림. 어떠세요? 그림 보시면 18쪽에 위에 있는 거 있죠. 수관폭 이런 개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수관폭은 옆으로 돼 있는 거죠. 옆으로 퍼져 있는 게 수관폭이고요. 그다음에 수고는 아래 밑에부터 이제 올라간 거 지하고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수하고 수관이라는 게 뭐예요? 줄기를 얘기하는 거고, 흉고는 몇 미터에서요? 1.2m에서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3m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유럽하고 사람 틀려, 그죠? 흉고 재는 것도. 근데 아무튼 1.2m여서 이제 재는 게 흉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숲이 보시면 외숲이, 내숲이 있어요. 그거 숲이 더해서 숲이라고 그래요. 사부도 숲이에 들어가요. 그죠? 형성층 바깥에 있는 건 다 숲이에요. 그죠? 사부도 숲이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형성층 있고, 변제, 심제, 이거를 목제라고 한다. 그리고 19쪽에 첫째부터 다 중요해요. 형성층과 같이 직경이 증가하는 분열 조직은 옆부분에 있다고 하여, 그러니까 옆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측방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측방 분열 조직. 이게 그거 말고 크는 거 뭐예요? 가지 끝이나 이런 거 끝에 있는 거를
정단 분열 조직. 예. 그거 아시죠? 그래 정단 분열 조직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지 끝하고 뿌리 예, 근간 바로 위에 있다고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죠? 현장점이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측방 조직은 형성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방 분열 조직은 뭐예요? 측방 분열 조직 형성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방은 뭐다? 형성층이다. 정단 분열은 가지 끝이나 뿌리 끝 부분에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크게 옥신이 있기 때문에 형성층 자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저기 된다고 그랬죠. 옥신과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성층도 옥신에 관계되고 정단 분열, 측방 분열 조직 다 옥신하고 관계되고 그다음에 5번째 형성층은 보밀직 세포 분열을 개시하여 자신보다 안쪽으로 목부를 만들고 바깥으로 사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거의 대부분은 사부부터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번에 사부부터 만든다. 그리고 국경이 이렇게 넓어지더라도 계속 중간에 있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쪽 있습니다. 20쪽 그림. 요번에 그거 놨던 거거든요. 처음에 그림이 놨던 건데 이제 말로 다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맨 위쪽에 보시면 어릴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줄기를 잘라 보면 쌍잡 식물 같은 경우 보면은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이 뭐예요? 바깥쪽 사부잖아요. 약간 진한데 이쪽에 그죠? 이거는 1년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날 때는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근데 2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옆에 것처럼 돼요. 2년이 되면 이건 이제 식물은 그냥 죽어버리죠. 1년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가을 되면. 근데 나무는 어떻게 크냐면은 이게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해. 이제 크기 시작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점점 이게 형성층이 여기 요 중간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 뚜렷하게 생겨요. 이제 2년째 되면 이렇게 점처럼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이게 속간이 있고 속내 형성층이 있어요. 속간 형성층 그죠? 속간 형성층. 속간이라는 거는 이 요거와 요 사이를 간이라고 해요. 속간 요 사이. 그 뭐죠? 유관속이 있는데 유관속 이게 유관속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동그란 거 반 정도 있는 게 유관속인데 유관속 안에 있는 거를 속내 형성층 그랬죠. 속내 형성층이라고 그랬네. 네. 속내 형성층도 그 사이 요 이런데 떼어져 있는 사이를 속간 형성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났다면서요. 속간 형성층 그거 생각나시나요? 그런 식으로 돼갖고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떨어지게 나가면서 이게 어디로 가요? 거기 보면 유관속 형성층이 생기고 2차 사부가 생기고 1차 사부가 생기잖아요. 1차 사부는 뭐예요? 요 새카만 게 떨어져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죠? 한번 보셔요. 그게 1차 사부예요. 그 다음에 2차 사부는 그 안쪽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또 이제 목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반쪽이 떨어져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죠. 이거를 밀어내는 거죠. 우리 저 목부 사부 만들 때 안쪽에서부터 밀어내잖아요. 만들어서 이쪽으로 밀어내고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병청분열인 거지. 털린지. 네, 병점하고 병청분열. 크는 거 알겠죠? 속관수 그게 예,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났었는데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났었죠? 어떻게 났었어요 시험이? 순서가 났던 거예요. 병청분열이 이게 원을 키우는 거고. 네, 원주 예. 길이를 늘리는 수청분열은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거 아닌데 이거 늘어나 이거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개념은 그거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개념은. 근데
다시요. 그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이제 들어갔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 그냥 병충, 수충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시 설명할게요. 전번에 설명했는데 아주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동그래요. 형성층이 그죠?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제 목부부터 만들어요. 그죠? 아니 사부부터 만들어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 뒤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목부부터 만든다고 이제 쳐봐요. 그러면 이 형성층 반 보세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성층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형님 잘 보셔야 돼 이거. 이거 보셔. 이렇게 보셔. 이렇게 보는데 이 가운데가 형성층이에요. 형성층 요게. 이 안쪽은 뭐예요? 목부. 이건 사부잖아요. 그런데 이 형성층이 어떻게 밀어내느냐면은 예? 보통 나무들은 사부부터 밀어내요. 사부부터 형성. 바깥에부터 이게 이제 조금씩 커져. 이게 이쪽에 있는 게 분열을 해요. 이게 세포가 반토막 나면서 이제 커져 조금씩.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밀어내 하나를 이렇게. 이게 맨 바깥으로 가겠죠, 그죠? 어? 이건 이제 새로 생긴 거는 이게 1번이고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부를 만들어내려면 요걸 만들어서 어떻게 밀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3이 되고 4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순서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형성층이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부터 만들지 못하니까 여기 옆에 있는 걸 만들어서 밀어내고 또 이쪽 거도 좌측 거도 안에 가까운 데부터 만들어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또 새로 그 옆에다가 새로 내고 탈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형성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원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원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 이 사이가 뜬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포를 정확히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층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 병층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이가 있잖아. 사이는 어떻게 됐고? 못되죠. 수층분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자기 거를 반쪽을 쪼개서 이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이쪽으로 채우는 거고 서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수충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험에 그렇게 절대 병충, 수충 이해 잘 하려가 물어볼 때 그렇게는 안 나지. 절대. 내가 저기라도 안 나. 출제자라고 그러고. 다음 중 수선 방향으로 분열시키는 걸 무슨 분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 시험에 1번 병충이다, 2번 수충이다, 3번 병충과 수충이 다 작용한다. 어떤 거예요? 뭐겠어요? 아까 뭐 얘기하시죠? 내가 질문하는 걸 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병충 수충을 이해를 지금 못 하신 거야. 그러니까 병충 수충을 확실히 이해를 하는데 네. 이게 원이 커지는 거는 네. 병충 분열이고 숫자가 늘어나는 수충 분열. 어차피 원이 커지면 자꾸 이 커지는 만큼 숫자가 이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형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개념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모르잖아. 이해 문제를 냈어. 수충 지금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수충이다, 병충이다. 이 병충은 숫자가 안 늘어나요? 숫자 늘어나잖아. 하나에서 옆으로 지나간 거 하나 늘려갖고 하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이것도 숫자가 늘어나는 건데 왜 숫자가 늘어나는 걸 수충이라고 그래? 그건 나이테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나이테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개념 맞긴 맞네요. 병충도 늘어나죠. 그죠? 네. 나이테가 늘어나듯이. 네. 이 차곡 그냥 형님 이렇게 생각하셔. 차곡차곡 쌓는다. 이걸 병충이에요. 그죠? 네. 근데 위아래로 쌓는다. 이걸 병충이라고 그래. 근데 옆으로 쌓. 옆으로는 수충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예. 그렇게 이제 이해되셨죠? 네. 예. 지금 얘기했잖아. 이렇게 차곡 위아래로 차곡차곡 쌓는 걸 병충이라고 그러고 옆으로도 이제 메꾸잖아. 그죠? 네. 나이테가 네. 이제 동그라잖아. 또 나무가. 옆에 거는 이제 수충으로 옆에 거를 늘리는 거지. 자기 옆으로 네. 이렇게 늘리는 거. 쌓는 거하고 틀려. 그죠? 이렇게 쌓는 거 이렇게 이 기준으로 본다면 형성층 기준 한다면 그러면 내가 물었잖아. 질문했잖아요. 수선 방향으로 크는 건 뭐냐?
수선 방향으로 크는 건 뭐라 그래? 1번 병청. 병충이다. 2번 수충이다. 병청. 아니지. 수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 사이가 이렇게 저기 되잖아요. 이 사이가 크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충 분열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절대 수충 분열, 뭐 병충 분열이다 이런 개념을 안 물어보고 얼마나 이해를 하냐 물어보려면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지. 옆으로 크는 거를 수선 방향으로 푼다고 그래요. 이 사이를 메꾸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그 46페이지 보면은요, 병충 분열은 커짐으로써 둘레가 적어지니까 원둘레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병충 분열은.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거죠. 예. 수충 분열은 밖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충 분열. 아이, 밖으로 늘어나는 거 병충이라니까 자꾸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하는데 그러네. 자꾸 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 거기 이 옆으로 이게 단면이에요. 이 단면 그림을 단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의 수충 분열은 나무의 직경이 굵어짐으로 인해 형성층 자체의 세포 수가 모자랄 때 형성층 세포를 아니 형님 이 얘기야. 방사선 네. 방향으로 세포병을 만드는 것을 수충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 아무리 읽어도 그런 거 처음에 적응 못하는 거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단면이란 말이지. 단면이야, 그죠? 단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람처럼 그 나무 토막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잘라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름 저기 하는 거예요. 여기 병청 수청 나와 있잖아요. 저 뭐야 46페이지. 아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저기가 되는 문제도 이렇게 출제하고 그랬었지. 응용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해 못하시고 자꾸 이거 단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 보시라고 수충 병충 중요해요. 에? 나무를 잘라놓고 보는 거예요. 잘라놓고 이게 통나무가 있다면 이거 잘라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단면을 보는 거. 이게 얘가 단면을 그린 거잖아요. 이거 동그란 게 뭐예요? 에? 자른 거라고 단면을 나이테 있는 공양. 나이테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 세워서 가는 거야? 크다라는 건 이쪽으로 자꾸 커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큰다는 거예요. 나이테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옆으로 자꾸 키우는 거 아니에요? 세포를 옆으로 그게 크다. 무슨 분열이에요? 병충이라니까 옆으로 자기 키우는 게 이쪽에서 키우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싸고 차곡차곡. 나와 있어요. 방사선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방사선 방향은 그러니까 가운데 레이 중심으로 얘기했잖아요. 가는 게 방사선 방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했잖아. 레이를 이해를 하시라고 했죠. 레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게요. 레이는 뭐예요? 응? 레이 수선이 그냥 한국말로 그래. 수선인데 하는 역할이 뭐야? 나이테의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수선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계속 설명하는데 그래. 이거부터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게 신도를 하거든. 아 이게 레이라고 그랬죠. 레이. 형님. 이게 이렇게 레이라고 이게 레이라고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나이테는 이렇게 둥그래요. 둥그런 게 이거 잘라놓고 보면은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게 있어. 그죠? 이렇게 약간 사람 눈엔 잘 안 보이지. 세포가 작으니까. 이게 수선이라고 이쪽으로 가는 게. 예? 근데 옆으로 키우다 보면은 틈새가 벌어진다는 얘기지. 차곡차곡 막 쌓다 옆으로 벌어지다 커다 보면은 그죠? 세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아니면 직사각형으로 생각하여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키우려면 옆으로 늘어나는 거잖아. 옆으로 계속 차곡차곡 하는 거를 병충 분열이라고 그래. 병충 분열. 개념을 아셔야 돼. 책을 아무리 읽어도 뭐 이거 못하면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뒤에 계속 나오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사이니까 이게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쌓다 보면 틈새가 방사선 방향으로는 틈이 벌어지잖아. 그죠? 그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게 위아래를 이걸 옆으로 싸는 거 위아래로 싼다고 생각해. 옆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 틈새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있는 걸 저기에서 이쪽으로 채워 넣는 거란 얘기지. 옆으로 채워 넣는 거는 수충 분열. 이쪽 이렇게 키우는 거는 병충 분열 이렇게 하시면 돼. 예, 알겠죠? 예. 이걸 이해해야지. 그거 이해 아무리 저기 해도 그래. 근데 문제를 내도 아무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접선 방향으로 세포복을 만드는 거는 원의 길이가 커지니까 원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커가는 거를 병충 분열이고, 또 방사선 방향은 중심 방향인데 요걸 칸을 하나하나 늘려서 가는 거를 수층 분열이고, 지금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횡단 면상의 접선 방향으로, 접선이라는 건 원주가 있을 때 이렇게 접선 아닙니까? 형님 잘라놓고 보내주니까 자꾸 왜 이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아니, 있잖아. 옆으로 가잖아 이거. 뭐가 옆으로 가? 그리고 옆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이렇게 큰데. 그럼 이 뜻이 이렇게 아. 포개포개 싼다는 뜻이에요. 이게 옆으로 그림이, 가는 게. 점선이라는 게 왜 점선을 해놨냐 이해를 못하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세포가 반쪽해져서 위로 쌓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옆에를 못 쌓지. 이게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옆으로 위아래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지. 너무 아니 그렇게 아셔야 된다니까. 그냥 이것도 이거 똑같잖아. 이렇게 이게 병충 분열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쌓는 게 병충이죠. 사부 목부에 이렇게 나는 게 병충이죠. 근데 형님은 이렇게 계속 아니, 세워놓고 수충, 얘기하는데 이게 수충이라는 얘기지. 병충이라니까. 다 이해는 했어요. 했어요? 네, 다 이해했어요. 수충을 해야지 이게 사선으로 가냐 뭐 그게 문제지. 그러고 저기 이래 때도 난 건데 그 개념을 모르잖아 지금. 아니 제가 다 한번 아니 저렇게 싼다니까. 옆으로 잘라서 위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형님 옆으로 잘리라고. 나무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거 단면을 보라는 동그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동그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는 게 병충이라고요. 옆으로 위아래를 쌓는 게 없지. 사실은 설명을 이렇게 옆으로 늘리려면 이게 동그랗다고 생각하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세포가. 이건 네. 그렇게 보는 거, 이게 나무 잘라진 이게 이거 그 똑같은 그림이야 이거랑. 그 보시면 이제 위아래로 이게 점선이 있잖아. 이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쪼개는 거. 쪼개라는 게 분열이라는 게 뭐 커는 거야. 이게 반쪽 쪼개서 위로 쌓고, 위라고 자꾸 형님이 하는데 그 위로 옆으로 쌓는 거지. 여기도 이제 안쪽으로 쌓는 거고. 그런데 이게 큰 게 아니고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이게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선으로 쌓는 건 뭐예요? 수층 분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요. 이게 20쪽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험이 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20쪽도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20쪽도 생각이 되는 거야. 그거를 따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처음에 어릴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조그만 거를 20쪽 다시 설명할게요. 빨리 지나갈게요. 그냥 어릴 때 단면을 잘라다 보면 20쪽에 단면을 잘려는 1년생이야. 이건 1년생. 이거 단면을 잘린 거야. 이거는 줄기로 자르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어. 뭐냐, 바깥에는 사부가 검정된 게 사부예요. 안쪽에는 목부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표시가 돼 있잖아. 약간 검은 거하고 하고. 그러면 이제 형성층이 이제 2년생이 되잖아. 1년생일 때는 이게 안 생겨. 근데 2년이 지나. 그러면 약간 형성층이 속내 형성층하고 속간 형성층이 생기기 시작해. 뚜렷해지는 거야. 이게 점선으로 표시될 수 있겠죠. 여기 동그랗게 형성층이. 그러면 1년 때는 이제 죽으니까 안 되고, 나무 같은 경우는 2년 되면 속반하고 속내 형성층이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 조금씩. 그러면서 안쪽에 이제 그 1년생들은 바깥으로 밀려나고, 1차 저기는 어때요? 목부는 또 안쪽으로도 밀려나겠지. 그러면서 형성층이 요게 철도처럼 생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연륜, 이런 게 있어요. 연륜 같은 게 있어요. 연륜 같은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중요한 건데, 시험에서 문제는 뭐야? 항공제, 상공제를 많이 물어봐요. 나무를. 그 특징을 알아야 돼. 이것도 23쪽도 한번 그림 보세요. 이것도 옆으로 자른 거예요. 옆으로 잘라서 그림을 크게 아주 또 헝클한 거를 일부분을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연륜을 보면은 황공제 같은 경우는 구멍이 크죠. 나이테 그 옆에 보면 황공제 같은 게 커요. 도관하고 그 수선 있죠. 수선이 되게 잘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도관도 크고, 이런 거 큰 거를 황공제라고 그래. 뭐뭐 있어요? 항공제, 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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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무. 네. 황공제는 음나무, 참나무, 물풀의나무 다 하셔야 돼요. 네. 음나무, 참나무, 물풀의나무. 수제는 뭐예요? 아니 저기 상공제는 항공제는 단풍나무. 단풍나무, 네. 포플러, 피나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피자는 도관, 가도관, 목부섬유, 종축 유세포 이렇게 돼 있고, 수평 방향으로는 수선 유세포가 있어요. 계속 이제 나와. 수선 유세포는 계속 나와. 뭐야? 왜 그런 거야? 일종의 이것도 뭐 그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양분 같은 걸 대준다고 그랬어요. 수선 방향. 나이테바 그 중심으로 뻗어 있는 게 수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수선에 대한 게 이제 계속 나오고, 그 나자 같은 경우는 90%가 이제 가도관으로 돼 있어요. 근데 가도관하고 그 도관하고 차이점 뭐예요? 가도관은 구멍이 적어서 막 물이 올라가는 게 뭐 느리고, 예, 24쪽에 한번 보시도록 항공제 하겠습니다. 바람이고, 그다음에 항공제. 그 다음에 항공제는 가도관은 막공이라는 게 있어요. 막공. 그죠? 구멍이 작죠. 도관은 세포 자체도 저기 하고 구멍도 크고 차이가 있죠. 천공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관은. 그리고 도관이 오래되면은 다 죽어요. 도관은 다 죽어 있는 세포야. 특징이. 사관하고 도관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살았냐 죽었냐. 그리고 가도관하고 도관의 차이는 막공이 있냐 천공판이 있냐 차이점이고, 가도관은 비효율적으로 물을 운반해요. 이렇게 좁고 막공이 많이 걸쳐야 되잖아요. 세포마다 다 막공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비효율적이고, 도관은 구멍이 빵빵빵 뚫렸으니까 막 잘 저기 넓으니까 물 같은 게 많이 흐르겠죠. 그 다음에 24쪽에 아까 얘기한 그 레이 방사 조직이 그쪽 잘 보세요. 그쪽 중심 쪽으로 뻗어 있는 게 이제 방사 조직이에요. 그죠? 방사 조직. 수선. 네, 수선이라고요. 방사 조직을 수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피자 식물의 첫째 줄, 피자 식물의 도관 역할을 대신하는 수분 통도 세포이지만, 가도관끼리 아까 이제 저기 가도관에 된 거죠. 가도관끼리 상하의 구분 물이 이동이 비효율적이다. 그다음에 연결 부위는 두 세포가 세포부에 그대로 남아 있고, 단지 막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있다. 그다음에 2차 세포벽이 없어서 2차 세포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의 이동은 가능하긴 한데 막공 경막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물의 속도가 느리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2-12번 한번 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그 중형 막공이 있고 폐쇄 막공이 있습니다. 그죠? 왜 막혀 있을까요? 이게 막아버려요. 뭐가 막아버려요? 원절이라는 게 있어요. 원절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 원절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줘야 되고, 세포벽과 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형질 연락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원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막공 폐쇄는 원절이 왼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넘어가서 피목이 있어요. 피목도 호흡을 해요, 안 해요? 네, 피목도 호흡을 한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기 형성층, 코르크 형성층이 있고,
그 안쪽에 또 다시 그 형성층이 있죠. 일반적인 형성층하고 코르크 형성층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사이에는 후각 조직이 있다. 후각 조직이 살아 있어야 죽어 있어요? 살아 있죠. 예, 그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관 세포에서는 반세포가 있고 사관 유세포가 있고 사부 섬유가 있다. 그 조직 이루는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28쪽의 첫째 줄, 둘째 줄 보면 낮의 식물의 경우는 사관세포 대신 사세포라고 불러요. 사관이라고 안 부르고 사관세포라고 안 부르고 사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쪽세포 이제 사관 옆에 반쪽세포가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알부민 세포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29쪽 그림 다 보시고 첫 번째 보시면 표피가 있고 이제 그걸 표피하고 목전층 뭐 이런 거를 코르크층이라고 하고 코르크층을 목전층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을 목전 형성층이라고 하고 코르크 피층을 목전 피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각각 따로 부를 수가 있어요. 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뿌리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요번에 혐에 놨던 게 뭐예요? 직근, 뭐 심장근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세하게 공부를 해가야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30쪽 그림 위에 소나무의 경우는 두 번째 줄 장근과 단근 구변이 뚜렷하다. 장근은 멀리 뻗어나가서 빨리 뻗어나가서 새로운 근계를 개척하고요. 형성층의 직경이 굵어지는 주근을 이루고 있다. 개척근하고 형성층 굵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단근은 뭐예요? 계속 하고 1, 2년 살다가 죽어버린다. 형성층이 없다. 그렇지만 단근은 실제의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게 단근에서 한다.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균근이 있는데 이건 세근이 된다. 장근은 크게 개척근과 모근으로 나눈다. 개척근은 늦은 봄과 여름에 뿌리가 가정왕성하게 자랄 때 나타나서 숫자는 적지만 새로운 근계를 빠른 속도로 개척하는 지름이 굵어지는 뿌리이며 모근은 가지를 쳐서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데 개척근보다 직경이 작고 길이가 짧다.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이 좀 저기 아주 길은데 그 다음에 34쪽 보셔요. 거기 보면 뭐 원형길 연락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포하고 세포 사이 연락해준 게 원형길 연락사다. 그렇게 있고 거기에 보면은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있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 식물들의 그 저기는 특징이 다른 거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게 없어요. 또 특히 동물하고 차이점은 우리는 세포벽이 없는데 이거 식물은 세포벽이 있다. 그 세포벽을 보시면 세포벽도 1차 벽이 있고 중엽층이 있고 2차 벽이 있고 그래요. 그죠? 중엽층은 이제 팩틴이라고 그러죠. 팩틴이 요소가 많아갖고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팩틴이라고 그러고요. 세포도 어렵게 나오면 뭐 설명이 다 필요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무는 그렇고 이제 그 40쪽 계속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은 고정생장과 자유생장에 대한 게 있어요. 그죠? 고정생장 이런 거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더 오래 사는 게 뭐예요? 더 오래 생장하는 거? 자유생장이죠. 그죠? 오래 살기 때문에 활동도 늦게까지 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자유생장, 고정생장 그 종류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자유생장은 사과나무, 포플러, 은행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이런 게 이제 자유생장을 하고 고정생장은 적송, 잣나무, 가문비, 솔송, 너두감나무, 참나무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뭐 고정생장하는 그 저기도 어릴 때는 자유생장하는 게 있대요. 가문비 나무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지, 잔지가 있어요. 그죠? 단지, 잔지, 장지. 단지, 그것도 구분하셔야 되고요. 마지 사이가 잘 붙는데 타협을 만들면서 장지로 바뀐다. 자유생장하는 수종이 노령기에 닿아 생장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 고정생장으로 바뀌면서 단지가 되기 때문이다. 자유생장하는 수종이 왜 노령기에 대해서는 짧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바뀐대요. 대부분 가지가 고정생장으로 바뀐다. 그래서 단지가 생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경생장, 형성층. 그거 아까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냥 넘어갈게요. 계속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생성되는 거는 뭐예요? 옥신이 46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예요. 옆으로 이제 넓어지는데 옥신 함량이 대부분은 이제 옥신 함량이 높고 지베렐린이 낮으면 목보가 생성되고 오목이라고 해요. 우리 시작 그랬어요. 오목이라고 그랬어요. 옥목 참 옥목. 예. 그다음 반대일 경우는 이제 그 저기죠. 옥신이 낮고 지베렐린이 높으면 사부를 만든다. 예. 그런 모드 사지라고 그래야 되나? 예. 옥목사지. 예. 옥목사지. 그런데 전남의 경우 목보와 사부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14배. 예. 그럼 목보가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는 거죠. 안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엄청 큰 거죠. 그죠? 사부는 거의 만들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쪽 목부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목부 쪽이 죽어가면서 계속 안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 대부분 목부 쪽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고 이제 47쪽 세 번째 줄, 예를 들어 생장에 불리한 환경이 되면 목부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 비율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환경이 불리하면 14대 1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 1로 됐다. 그건 뭐 환경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고, 이 활력 비율도 있잖아요. 15대에서 2대 1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뭐부터 만드냐? 사부부터 만든다. 대부분. 황공쟁이 경우 사부는 목부와 비슷한 시기 또는 48쪽 후에 약간 먼저 생성되는데 아카시아 나무의 사부는 목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생성된다. 그 다음에 상공제나 침엽수제는 사부를 만드는 시기가 훨씬 더 앞선다. 어떤 게 더 빠르냐? 상공제, 침엽수제. 이대로는 문제 안 나겠죠. 그죠? 상공제를 애우셔야만 풀 수 있는 거 나왔어요. 그죠? 다음 주 뭐 어떤 게 더 훨씬 앞선다. 그러면 상공제를 다 외우셔야 되겠죠. 상공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산음이라고 그랬나요? 음나무 뭐 그런 걸 다 외우셔야 돼요. 앞자를 따서 이제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그죠? 피나무, 산단포피, 네. 산나무 포플러 피나무, 네. 산단포피, 그리고 세포 분열 48쪽 중요해요. 안쪽으로 밀어갖고 이제 목보 조직을 매는데 네 가지 세포, 도관, 섬유, 가도관, 유세포 중 하나로 분화된다. 중요하죠. 안쪽으로 미는 건 뭐예요? 가도관, 섬유, 가도관, 유세포 중에. 그리고 이제 4개 중에서 아닌 거를 고르는 것도 있겠죠. 다음 중 목보 조직이 형성 안으로 추가되면서 목보 조직이 생성되는데 그게 아닌 것은 그럼 뭐예요? 도관, 섬유, 가도관, 유세포 이런 것 중 하나로 분화된다. 가도관은 2차벽을 가지게 되며 원형질을 잃어버린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세포 분열되는 거, 목보 쪽에서 생성되는 거 4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형성층의 계절적 분야 49쪽. 형성층의 활동은
옥신에 의해 작용된다. 아까 얘기했어요. 옥신. 옥신이라는 호르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그죠? 꼭대기부터 내려와요. 극성을 있다고 돼요. 극성. 방향이 있어요. 그죠? 다른 거는 없어요. 방향. 그런데 유독 옥신만 있는 거예요. 옥신만 있어요. 굴광성일 때도 옥신이 작용하죠. 굴광성. 그죠? 그걸 뭐라고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크립톤 크롬 현상이라고 그래요. 굴광성. 햇빛을 받으면 받은 쪽 반대 방향에 옥신이 많이 생겨. 그거를 크립톤 크롬 현상이라고 그래요. 청색광 효과, 크립톤 크롬 이렇게 불러요. 형성층에도 옥신이 되는 거죠. 옥신, 형성층도 옥신이기 때문에 형성층 활동은 나무 꼭대기와 눈 바로 아래 줄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밑에서 일어날까요? 위에서 내려요? 위에서 먼저 일어나고 밑둥은 나중에 형성층이 커진다. 그러면 또 가을이 되어 잎에서 옥신이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또 밑에서부터 이제 줄어드는 거죠. 내려갈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또 저기 할 때는 또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공급이 밑에는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뿌리 생장 중요합니다. 뿌리 생장. 뿌리 생장은 그 종자가 이제 할 때 종자 아까 얘기했는데 종자에 보면 유근이 발화해서 직근이 되는 거예요. 유근 아시죠? 유근. 뭐라면 씨 그림을 보시면 그게 알 거예요. 씨 그림을 보시면 종자에 보시면 네. 씨를 보세요. 씨. 왜 저기 그 뭐지? 일단 이따 볼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C를 찾으면 아무튼 C가 C 안에 있는 게 커갖고 유근이 뭐 직근이 된다. 예. 314? 314 볼까요? 어차피 314도 할 거니까. 예, 여기 보시면 314에 보면 그 배 있잖아요. 그 종자, 소나무의 종자 거 위에 거를 봐요. 그러면 종피가 있고 그 안에 그 자엽이 있고 유아가 있고 촉이 이제 쌍 나는 것과 유아고요. 그 합의축이 있고 유군이 있고 맨 밑에가 유군이잖아요. 이게 직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커서 직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달하면서 옆에도 이제 커서 측근이 생기는 거고, 이게 또 이제 측근이 생기면서 갈라지면서 세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뿌리털이 나요. 그래서 뿌리털은 49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뿌리털은 이제 뿌리의 표면적을 확대시켜 무기염과 수분을 이제 흡수하는 거고, 뿌리털 같은 경우는 뿌리 끝에 신장 생장을 하는 부분이 바로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뿌리 끝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하고 50쪽 같은데 첫째 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참나무, 소나무 같은 경우 외생균을 형성하는 수종은 뿌리털이 없다. 뿌리털이 없어요. 그 다음에 50쪽의 밑을 보면은 내초. 내초도 아까 그 저기만 이해하시면 옆으로 이렇게 병충분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해만 하시면 내초는 금방 쉬워요. 내초는 그 내피 안에 있어요. 이건 이제 옆으로 잘라서 본 건데 내초가 이제 맨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피 있고 피층이 있는데 이 측근이 자라려고 그러면 내초가 병충분열을 하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쫙쫙쫙 밀어요. 그죠? 그래서 병충분열이 생겨서 이게 그 피층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측근이 나와요. 측근. 뭐로 나와요? 내초에서 생성된다. 측근은 1번 내초에서 생성된다. 무슨 분열로? 병충분열이에요. 네. 병충분열이에요. 그죠? 아까 수충분열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뿔이 쪼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아까 나이테가 있고 뭐 방사선 방향 이렇게 하는 수충분열은 여기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에 수충분열을 이렇게 방사선 방향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하긴 하죠. 그죠?
그건 이제 수춘 분열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어느 정도 커서 그 공간이 빌 때는 옆으로 이제 그 늘리는 걸 수춘 분열이라고 그래요. 그죠? 옆이라는 게 그 빈대 방사선 방향으로 채워주는 게 수춘 분열이라고 그랬죠. 그죠? 뿌리도 단면을 잘라 보면 아까 그 나이테 그 저기 병충 분열하는 것처럼 있다. 그래서 방사선이 나오면 뭐야? 수층 분열이다. 세포벽이 추가돼서 세포 숫자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측근이 생성되는다. 내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병층 분열을 우선 한 다음에 나중에 수층 분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쉬는 시간 됐어요. 그래요? 좀 쉬었다 할까요?